평균율의 법칙을 이용하라. 내가 미주리주의 농가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의 얘기다. 하루는 밭에서 어머니를 돕다가 벼랑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얘 왜 우니?" 하고 물으셨다. 그때 나는 산채로 매장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그 무렵에 나는 세상 만사가 온통 고민투성이었다. 비 오는 날 번개가 치면 벼락을 맞아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 좀 불경기가 되면 금세 굶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나는 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까봐 걱정했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나의 커다란 귀를 잘라버리진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언제나 그런 말로 나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찌나 걱정이 많았던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다가 계집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주저하기도 했다. 또 나와 결혼해 줄 여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결혼할 여자와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아마도 나는 어느 시골 구석의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게 되겠지. 그리고 식이 끝나면 단장을 한 사륜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겠지. 그러곤 그때 마차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걱정해온 것 가운데 99%는 끝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1년에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은 35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산 사람이 생매장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바보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지 않던 시대에도 생매장을 당한 사람은 1천만 명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였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겁에 질려 울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8명 중 한 사람이 암으로 인해 죽는다니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벼락이나 생매장이 아니라 암이었던 것이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고민 가운데도 상당히 바보스러운 것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평균율의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의 고민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매사에 자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 고민의 90%는 틀림없이 해소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이드 해상보험회사는 사람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말하자면 로이드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따위의 재난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소비자와 내기를 걸었던 것이다. 단지 그들은 이것을 도박이라고 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평균율에 바탕을 둔 도박인 것이다. 이 대보험회사는 창립된 지 2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세기 정도는 충분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재난에 대하여 평균율의 법칙을 적용한 보험 사업은 계속 번창할 것이다. 만일 지금 당장 평균율의 법칙을 조사해 본다면 우리는 여태껏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가령 나는 내가 앞으로 5년 안에 게티스버그의 전쟁과 같은 격전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있는 돈을 다 털어 보험에 들 것이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과 그 밖의 일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 남은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기자 라고 마음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사망할 위험률은 50세부터 55세까지 사는 동안 사망할 위험률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평화시 50세부터 55세 사이에 죽는 사람의 사망률은 게티스버그의 싸움에 참가했던 16만 3천 명의 장병들의 사망률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절반을 로키 산맥 보호 호반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서 집필했는데 한여름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하버트 H. 셀린저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셀린저 부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여성으로서 고민과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온 듯한 인상을 주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밤 난로가에 앉아서 한담을 나누던 중 나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인해 걱정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민이라고요?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생을 망칠 뻔했답니다. 나는 자그만치 11년 동안이나 스스로 만든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 겨우 벗어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그녀의 이야기이다. 나는 민감한 성격이라 화를 잘 냈지요. 나는 늘 무서운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다가도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걱정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전기 다리미를 그대로 꽂아놓고 나온 건 아닌지, 집에 혹 불이라도 나지는 않았는지, 가정부가 아이들만 남겨두고 나가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 차에 치이지는 않았는지 등등 근심거리가 태산 같았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다가도 조바심이 나서 견디다 못해 다시 집으로 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첫 번째 결혼이 불행하게 끝난 것도 이상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두 번째 남편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매사에 고민을 하지 않는 침착하고 비판적인 성격입니다. 내가 긴장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좀 침착해봐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평균율의 법칙에 비추어 과연 당신이 염려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겠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어떻겠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우리가 뉴멕시코의 산길을 드라이브 하던 때의 일인데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차가 마구 흔들리고 미끄러질 정도로 대단한 폭풍우였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차가 도랑으로 굴러떨어질까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내가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설령 차가 도랑에 처박힌다 해도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치지 않을 거요. 그때 그의 침착성과 자신감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로키 산맥의 해발 7,000피트 되는 곳에서 캠핑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텐트를 단단히 치기는 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 금세라도 날아갈 듯 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나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브루스터의 가이드들과 함께 있소. 그들은 이런 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있을 거요. 그네들은 60년 동안이나 이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왔다지 않소. 이 텐트가 바람에 날아갈 염려는 없어요. 평균율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오늘 밤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요. 만일 날아간다 해도 다른 텐트로 옮기면 그만이지 않소?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편히 보낼 수 있었죠. 또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아마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남편은 나를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우린 되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람 많은 곳에 내보내지 않았죠. 학교도 쉬게 하고 극장 같은 데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위생국의 보고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하게 소아마비가 유행했던 때에도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온 주를 통틀어 1835명이었으며 여느 때는 300~4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나는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릴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 고민의 90%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 20년 동안의 내 생활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디언 파이터였던 조지 크록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디언의 온갖 고민과 불행의 대부분은 그들의 상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나 역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의 고민의 대부분은 상상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짐 그랜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뉴욕의 제임스 A. 그랜트 디스티브리팅 컴퍼니의 경영자인 그는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한 번에 10에서 15와차씩 주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나는 열차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과실들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혹 철로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화차가 달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 물론
화물보험을 들어두긴 했지만 제때 화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잃을 염려가 있었다. 나는 걱정을 하던 나머지 위암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다. 진찰을 받은 결과 별 이상은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곤 이렇게 자문자답 해보았다. 여보게 짐 그랜트, 자네는 지금까지 화차 몇 대 분량의 오렌지를 주문했지? 약 25,000대. 그렇다면 그 중에서 몇 대 정도가 말썽을 피웠나? 글쎄, 한 5대가량? 이 대목에서 나는 놀랐다. 25,000대 중에서 겨우 5대. 그렇다면 5,000분의 1에 불과한 사고율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했다니. 그 다음엔 철교가 무너진 일이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물론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철교 사고와 5,000분의 1에 불과한 사고율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다. 이후부터 나는 평균율의 법칙에 내 모든 근심을 떠맡기기로 결심했다. 그 뒤로 나는 위암 같은 것으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알 스미스가 뉴욕 지사로 있을 때 그는 정적의 공격에 대해서 언제나 기록을 조사해 봅시다. 기록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처럼 되씹어야 하는 불안에는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다음은 프레더릭 말스테드의 경험담이다. 1944년 6월 초순, 나는 오마하 해안 부근의 잠옷 속에 누워 있었다. 제999 통신 중대에 소속되어 방금 노르만디에 침투했던 것이다. 나는 처음 좁고 긴 잠옷을 둘러보고는 꼭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속에 누워 자려니까 그것이 정말 무덤처럼 여겨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혼자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밤 11시쯤 갑자기 독일군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로 온몸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그로부터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4, 5일 후 나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다. 달리 무슨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금세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문득 5일째 되는 오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무사하긴 마찬가지였다. 단지 부상자 2사람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것도 독일군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아군 고사포의 파편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을 함으로써 고민을 잊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폭탄의 파편을 막기 위해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어 얹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퍼져 있는 넓은 지역을 생각해 보았다. 그때 나는 이 길고도 좁은 잠옷 속에서 내가 죽게 될 유일한 위험은 직격탄을 맞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직격탄을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2, 3일 후에는 심한 폭격 속에서도 태연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미 합중국 해군에서는 장병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평균율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병사들은 휘발유를 실은 유조선에 배치되면 이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 배가 적의 어뢰에 맞으면 즉시 폭발해서 모두가 천당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군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고민을 몰아낸다. 즉, 어뢰를 맞은 100척의 유조선 중에서 60척은 그대로 떠 있으며 침몰하는 40척 중에서도 10분 이내에 침몰한 것은 겨우 5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며 사상자 또한 극히 극소수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우쳐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해군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수병 출신인 클리어트 마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평균율의 법칙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불안을 일소시켰습니다. 평균율의 법칙에 대한 이 지식 때문에 나의 신경과민은 없어지고 동료들도 안심을 했지요. 평균율의 법칙대로 우리는 안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민하는 습관이 당신을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려면 기록을 검토해보라. 그리고 자문자답해보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평균율의 법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까?